은주의 성적표. 은주와 영란이의 이상한 사이에 궁금증을 느끼면서 오 선생은 교무실로 들어갔다. 교무실로 가면서 오 선생은 5월 초순에 열릴 신해중학교 음악 콩쿠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5월 초순이면 이제부터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학교에서 기악과 성악 부분 각 한 명씩 두 사람을 내보내게 되어 있었다. 오 선생은 기악에서는 피아노를 잘 치는 3학년의 김경숙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성악에서는 1학년의 이영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영란은 성량에 약간 여유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다른 적당한 학생은 없는지 이해저의 마음속으로 열심히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란이가 성악을 잘하니까 혹시 같은 핏줄을 받은 은주도 성악에 소질이 있을지 몰라. 오 선생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교무실로 들어가서 곧 서류함에서 신입생의 성적표를 찾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입학원서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첨부해온 은주의 성적표를 찾기 위해서였다. 아, 여기 있다. 오 선생은 은주의 성적표를 손에 들고 무슨 기적이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등의 성적을 쭉 훑어보다가 마치 고함을 치듯이 중얼거렸다. 음악에서 99점이란 말하자면 최고 점수였기 때문이다. 음악 99점? 오 선생의 막연한 기대는 조금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았다. 더구나 비고란에 적혀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을 때 오 선생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이 학생은 다른 과목도 우수하지만 특히 성악에는 천재적 소질을 가진 학생임을 음악평론가인 신지영 선생님이 증명했음. 이와 같은 글을 보자 오 선생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더구나 자기의 육감이 들어맞은 것이 너무나 기뻤다. 오 선생은 음악평론가로 이름이 높은 신지영 선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다. 됐다. 무슨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오 선생은 무척 흥분했다. 오늘은 1학년 음악 시간이 있지? 3교시가 일반 음악 시간이다. 2반과 3반은 모두 오후 시간이었다. 오 선생은 약간 흥분한 표정으로 은준의 반의 음악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운동장에서 영란이가 흘긴 그 날카로운 눈초리는 온순하고 착한 은주의 마음을 또다시 슬프게 했다. 나는 언니가 너무 반갑고 좋은데 언니는 왜 나를 자꾸만 꺼리고 싫어할까? 아, 그 무서운 눈초리. 은주는 자꾸만 슬퍼졌다. 2교시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으나 은주는 홀로 텅 빈 교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은주와 영란이가 쌍둥이라는 소문이 나자 창 너머로 얼굴을 구경하러 오는 학생이 많았다. 우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모두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는 지나갔다. 야, 참 귀엽게도 생겼다. 내 동생 삼을까? 그러면서 킥킥 웃으며 지나가는 상급생들도 있었다. 은주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영순이가 뛰어들어왔다. 영순이구나. 은주는 머리를 돌려 영순이를 쳐다보았다. 야, 네가 언제 언니가 있었니? 지금 밖에서는 야단법석이야. 와, 나도 방금 보고 왔는데 3반에 있는 영란이라는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너와 똑같이 생겼니? 은주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기와 자매라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영란이를 자기의 언니라고 말하기가 거북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걔한테 쌍둥이 자매냐고 물어봤더니 걔도 너처럼 대답을 않고 별것이 다 따라다니면서 못살 경은다고 그랬다더라. 영순이는 마음은 착하지만 주책 없는 말을 곧잘 하는 아이였다. 근데 어쩌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말하니? 건방지다고 그 반에선 모두들 걔를 싫어한다더라. 은주는 그래도 대답이 없더니 이윽고 쓸쓸한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어쩌냐. 그래도 얘 그런 법이 어디 있니? 할아버지 배에서 꼭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온 친자매인데. 아니 제 동생이 가엾지도 않나 봐. 얘도 참 가엾긴 뭐가 가엾니? 말은 비록 그렇게 했으나 은주는 점점 서글퍼졌다. 별것이 다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군다고? 이 한마디가 착한 은주의 마음을 몹시 찔렀다. 그처럼 안 가겠다는 은주를 억지로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학교에 보낸 오빠의 고마운 마음은 은주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아프게 했다.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만난 것도 은주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꾸 더 슬프게 했다. 그때 종이 울렸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학생들이 음악실로 밀려 들어갔다. 은주야 중쳤어. 음악실로 가자. 영순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은주의 손목을 잡고 음악실로 이끌었다. 음악실에서 꼬리를 내저으면서 기운차게 뻗어올라온 칡넝쿨이 2층 음악실 창문가를 파랗게 수놓고 있었다. 4월 중순, 하늘은 드높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 하늘처럼 높은 이상과 그 바람처럼 푸른 희망을 한알음씩 품고 학생들은 지금 음악실에서 오 선생이 지도하는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슈베르트의 가곡 보리스였다. 이 노래는 이번 음악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선생은 특별히 이 곡을 골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은주도 보리수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빠 은철이가 어디서 주워두고 온 것을 곧잘 따라 부르곤 했었다. 그것을 오늘 은주는 정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때 오 선생이 은주의 이름을 불렀다. 서은주? 네? 은주는 갑자기 자기 이름이 불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은주는 이 보리수 노래를 오늘 처음 배우는가? 네, 배우긴 처음이지만. 은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잊지 못했다. 아, 전부 다 알고 있었나? 네, 오빠가 부르는 걸 옆에서 듣고. 아, 그럼 됐어. 어디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오 선생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 선생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은주의 얼굴은 더 한층 새빨개졌다. 은주는 부끄러워서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선생님이 왜 나한테만 특별히 노래를 부르라는 걸까? 그 이유를 은주는 통 알 수가 없었다. 자, 서은주, 머리를 들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오 선생은 무슨 큰 기적이나 바라는 사람처럼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다. 은주는 가만히 머리를 들었다. 머리를 들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똑바로 정면을 향했다. 주위에서 아이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래 쌍둥이. 그 소리에 은주는 불현듯 영란이가 생각났다. 영란의 차디찬 눈초리가 자꾸만 마음을 후벼왔다. 자, 맨 처음 구절부터. 그러면서 오 선생의 손이 쾅 하고 건반을 눌렀다. 뒤를 이어 은주의 고운 목소리가 맑은 샘물처럼 흘러나왔다. 그 순간 오 선생의 눈동자가 번쩍하고 빛났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기적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오 선생의 얼굴은 차츰차츰 흥분의 빛을 띠며 긴장해갔다.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오 선생이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안은 조용했다.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오 선생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은주의 그 맑고 아름다운 은근한 노랫소리에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조용! 오 선생은 잡음을 막으며 다시금 건반을 눌렀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은주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활짝 열어젖힌 들창 밖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꼬리를 저으면서 뻗어올라간 칡넝쿨에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맑고 노랫소리조차 맑은 순간이었다. 은주의 노래가 끝났다. 앉아서 은주, 앉아도 좋아. 오 선생은 피아노 앞에서 기운차게 일어서면서 은주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은주는 상기된 얼굴을 숙이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은주는 신 선생을 잘하는가? 신채영 선생을. 오 선생은 흥분한 얼굴빛으로 물었다. 잘 모르지만 언젠가 학교에 한번 오셔서. 학교에? 언제? 학예회 때요. 그때도 은주는 노래를 불렀었나? 네. 무슨 노래를 불렀지? 봉선화를 불렀습니다. 아, 봉선화라. 그때 신 선생이 칭찬을 했었지? 은주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였다. 내가 다 알아. 은주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학생이라고 칭찬을 했었지? 은주는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오 선생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은주는 생각했다. 은주는 봉선화를 잘 부르는가? 오 선생은 이번에는 곡을 선정할 셈으로 그렇게 물었으나 은주는 대답 없이 그저 얼굴만 붉혔다. 대답을 해야지. 생각이 있어 묻는 것이니까 바른 대로 대답을 해봐요. 은주는 봉선화가 제일 좋은가? 잠깐 동안 은주는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했다. 봉선화도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래, 은주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지? 저 성불사의 밤이요. 은주는 자꾸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제 입으로 제가 제일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 이은상 선생 작사, 홍남파 선생 작곡인 성불사의 밤. 그 곡을 은주는 제일 좋아한다는 말이지. 은주는 그저 부끄러워 머리만 숙였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오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가앉았다. 아이들이 다시 수근수근 거렸다. 오 선생은 서은주를 이번 콩쿠르에 내보내려는 것이라고 아이들은 눈치 빠르게 생각했다. 자, 시작! 오 선생이 또 쾅 하고 건반을 눌렀다. 성불사 깊은 밤의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지금 들은 서은주의 노래를 여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 선생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지간히 흥분한 목소리였다. 잘해요. 참 잘해요. 이번 콩쿠르에 꼭 내보내주세요. 학생들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저마다 소리를 쳤다. 그 중에는 영순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선생은 아주 만족한 얼굴이었다. 네, 네, 꼭 내보내주시죠? 오 선생은 대답 없이 지극히 만족한 얼굴로 머리만 한번 끄덕 숙여 보였다. 학생들은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아, 서은주, 이젠 앉아도 좋아. 그때까지도 은주는 앉으라는 말이 없어서 그대로 꼬박 서 있었다. 귀 밑까지 얼굴은 빨개졌고 팔다리가 자꾸만 떨렸다. 은주는 가만히 앉았다. 불타는 질투심.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는 벌써 은주의 소문이 교내에 쫙 퍼져 있었다. 이번 콩쿠르에는 일반의 선주가 나간대. 와, 어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까? 3반의 이영란도 잘 부른다지 않았어? 그렇지만 서은주가 더 잘 부르지. 이영란은 성량이 은주보다 훨씬 못해. 특히 영란이는 건방져서 싫어. 야,
같은 쌍둥이 자매라도 성격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이런 말이 운동장 여기저기에 흘러다녔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영란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다. 영란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은주가 자기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이 아프도록 싫었다. 참 많이 꾸었어. 거지 같은 것이 노래가 다 뭐야? 영란은 혼잣말로 그렇게 종알거렸다. 다가오는 음악 콩쿠르를 불현듯 생각하니 영란은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쟤까짓게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영란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영란이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커서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될 거야. 영란은 이렇게 말해주던 오 선생의 말이 생각나자 가슴이 한층 더 쑤시는 듯이 아팠다. 바로 그 오 선생님이 은주의 노래를 칭찬했다는 말이지? 영란은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확실한 말은 안 했지만 오 선생님은 나를 콩쿠르에 내보낼 눈치였는데 그 거지 같은 것이 불쑥 뛰어드는 바람에 분해. 영란은 울고 싶도록 분했다. 오후 맨 마지막 시간이 영란의 반인 3반의 음악 시간이었다. 오 선생은 3반에서도 보리수 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역시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서 오 선생이 영란을 불렀다. 이영란? 네? 영란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보리수를 한번 더 해봐요. 그러면서 오 선생은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았다. 네. 영란은 대답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자, 시작! 영란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은주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나을 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영란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정성껏 불렀다. 영란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오 선생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도 은주에 비해 성량이 자꾸만 딸리는 것 같았다. 은주라면 여유를 가지고 넘길 수 있는 대목을 영란은 간신히 넘기는 것이다. 은주의 노래에는 자연스러운 맛이 있었지만 영란의 노래에는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인 데가 자꾸만 섞여 있었다. 됐어? 이영란 앉아요. 영란은 자리에 앉은 후 선생님이 입에서 무슨 반가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온 정신을 모아 가만히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는데 누군가 영란을 대신하는 듯 오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이번 콩쿠르에는 이영란이 나가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일반의 서은주가 나가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서은주가 나간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다는데요? 그건 너희들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그때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 오 선생은 영란에게 일렀다. 이영란, 잠깐 음악실에 남아있어요. 네. 영란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오 선생은 분명히 콩쿠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눈치 빠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 선생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영란, 일반에 가서 은주를 데리고 와요. 동생 은주를. 뜻하지 않은 오 선생이 말해 영란은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네? 가서 은주를 데리고 와요. 네. 영란은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하고 복도로 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알 수가 없는 것보다는 그 거지 같은 은주를 데리러 간다는 것이 영란은 죽기보다도 더 싫었다.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게 싫은 것이었다.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불쑥 들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서 영란은 포려통한 마음으로 그러나 풀죽은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가 일반을 향해 걸어갔다. 은주는 그때
아이들 맨 뒤에서 영순이와 함께 교실을 나오고 있었다. 어머 은주야, 네 언니 온다. 은주는 주춤주춤 걸어오는 영란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갔다. 오 선생님이 음악실에서 널 부르셔. 영란은 셀쭉한 얼굴로 그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획 돌아서서 오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언니! 은주는 영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영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기가 바쁘게 깡충깡충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 은주는 하는 수 없이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교문 밖으로 뛰어가는 영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 선생님이 나를 왜 부르실까? 은주는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며 2층 음악실로 올라갔다. 영순이가 따라오면서 말했다. 아마 널 콩쿠르에 내보내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아니 내가 어떡해. 아니야, 꼭 그럴 거야. 영란이라마 태째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뾰루퉁에 달하는 거지 뭐야. 하여튼 빨리빨리 올라가 봐. 영순이도 은주를 따라 음악실 문 밖까지 올라가서 문틈으로 가만히 음악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음악 선생님의 제안. 영란이는 어디 갔니? 은주가 혼자 들어가자 오 선생이 물었다.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집으로 갔나 봐요. 집으로? 왜?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더러 음악실로 오라고 하셨다는 말을 하고는 곧 돌아서서 뛰어나갔어요. 오 선생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하는 수 없다. 사람이란 질투심이 너무 많으면 못 쓰는 거다. 더구나 은주는 영란이의 동생이 아니냐. 처음에는 영란이를 콩쿠르에 내보내려고 생각했지만 암만 해도 은주가 영란이보다 실력이 앞서. 그래서 은주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영란이가 약간 서운할 것 같아서 너희들이 모두 나갈 수 있도록 이중창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이야. 은주는 소프라노, 영란은 알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 선생은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그러나 이젠 하는 수 없다. 영란이가 저렇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어쩔 수 없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은주 혼자 독창으로 나가는 수밖에. 오 선생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확 들면서 힘있게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왜 그러느냐? 영란 언니를 내보내주세요. 선생님, 저는 그런 데 나갈 자격이 없어요. 꼭 언니를 내보내주세요. 은주는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청했다. 언니를 빼놓고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은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영란 언니의 마음이 더욱 삐뚤어져 간다면 은주는 그것이 더 괴롭고 무서웠다. 그뿐만 아니라 은주의 지금 심정으로는 그런 화려한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를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학교에 다니는 것만도 분에 넘치는 행복인데 그 이상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제발 선생님이 영란 언니를 내보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만하면 은주의 마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제일 우수한 학생을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래도 선생님, 저보다 영란 언니가 더 우수할 거예요. 은주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노래를 부를 때 일부러라도 잘못 부를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은주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 과히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 내일 영란이에게 한번 더 물어보아서 이중창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싫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여튼 은주는 내일부터 방과 후에 남아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오 선생은 총총히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일이 왜 이처럼 자꾸 뒤틀려 갈까? 콩쿠르는 왜 또 있어가지고 영란 언니가 오죽이나 마음 아플까? 은주는 영란에게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난 다 들었어. 네가 정말 콩쿠르에 나가게 됐구나. 밖으로 나오자 영순이가 서 있다가 은주를 반가이 맞이했다. 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고우니? 아, 얘도 참. 둘은 다정하게 교문을 나서 거리로 나왔다. 이튿날 오 선생은 영란을 음악실로 따로 불러서 은주와 이중창을 하라는 말을 했다. 영란은 셀쭉해서 한마디로 거절했다. 전 안 나가겠어요. 오 선생은 영란이가 그렇게 대답할 줄 미리부터 짐작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왜 안 나가려고? 그냥 나가기 싫어요. 왜? 그러나 영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른 외면을 했다. 너희 자매가 나가서 이중창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얼굴도 똑같고 노래도 둘 다 잘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학교가 제일 인기를 끌 거다. 저보다 은주가 나으니까 은주를 내보내면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것이 따라 나갔다가 입상을 못하면 학교 체면이 서겠어요? 영란아. 오 선생은 부드러운 말씨로 영란을 설득했다. 너희 자매 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기워야 할 게 아니냐? 그처럼 자꾸 틀어지면 어떡하니? 더구나 은주는 자기는 그만두고 영란 언니를 꼭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는데 동생의 귀여운 마음을 영란이가 알아줘야 할 게 아니냐. 제가 몰라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대신 은주를 내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같이 나가는 게 싫으니? 싫어요. 왜? 그런 건 선생님 물으실 필요 없어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거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이윽고 얼굴을 들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잘 알겠다. 내일 아버지든 어머니든 학교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라. 영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겠냐? 오 선생은 따지는 듯이 물었다. 네, 가서 전해드리겠어요. 영란은 억지로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 영란의 아버지 이창훈 씨가 오 선생을 찾아왔다. 이창훈 씨는 은주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영란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였군요. 그제야 비로소 오 선생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영란이는 한번 싫다면 끝끝내 싫은 애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선생님의 강구 가진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만 영란이는 내버려 두시고 은주만이라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영란이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두 아이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참 있다가 오 선생은 말했다. 그러나 영란이도 음악에 대한 소질이 풍부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집 역시 음악적 소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예술가적 기질이라고 해야 할지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도 자유롭게 자라났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애가 그처럼 거만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한층 더 말하자면 가정에서 너무 지나친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저희 불찰입니다. 이창훈 씨는 면목이 없어 머리를 숙였다. 정말로 민망스러운 일이었다. 잠시 후 이창훈 씨는 가방에서 돈 20만 원을 꺼내어 오 선생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은주의 학비로 당분간 선생님께서 좀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가정사정이 복잡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맡아서 적당히 처리하겠습니다. 오 선생은 그렇게 할 것을 괴히 승낙했다. 영란의 구두를 닦은 은철이. 이창훈 씨는 그 후 여러 번 은주의 판잣집을 방문하여 은철 어머니의 병원을 보살폈고 해화동 근처에 아담한 방 2개짜리 집을 얻어서 당분간 그리로 가서 살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은철이와 그의 어머니는 끝내 그것을 사양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당분간 이대로 두어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얼마 안가 죽을 것만 같으니 그때 은주와 은철이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날 기력도 없이 말했다. 그건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은철군은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철군은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사양을 하니 그것도 모두가 영란이 탓입니다. 영란이가 조금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면 은철군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것을. 하지만 이제 얼마 안가 영란이도 뉘우칠 것이고 또 은철군의 마음도 풀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좀 더 두고 보시지요. 그러면서 이창호 씨는 당분간 필요한 약값과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주고 갔다. 참 고마우신 어른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으나 은철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은철이는 다시 종로 4가로 나가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 은철이를 경찰에 고발한 깨알건보 봉파리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사실은 은철이보다 자기가 더 나빴기 때문에 은철이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것을 알자 경찰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영란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두를 닦을 마음으로 쭈르르 앉아 구두 닦는 소년들 앞을 지나다 무심코 한 소년 앞에 한쪽 발을 넌지시 내놓았다. 잘 닦아줘요. 영란은 이렇게 말하며 얼핏 소년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네네, 잘 닦아드리죠. 은철은 여학생의 구두발을 들여다보며 신이 나서 솔로 구두의 먼지를 털다가 얼핏 여학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영란이가 깜짝 놀란 것과 동시에 은철이도 영란이도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둘의 입술이 다 같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다가 영란이는 차가운 얼굴로 은철이를 매섭게 내려다보았다. 은철이는 은철이대로 한 손으로는 영란의 구두 뒤꿈치를 쥐고 한 손에는 구두수를 잡은 채 엉거주춤 앉아서 무서운 얼굴로 영란을 쳐다보았다. 한순간 두 소년은 얼어붙은 듯이 동작을 멈추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마치 필름이 끊기기 직전의 스크린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다음 순간 영란은 그만 구두 닦는 판에서 발을 냉큼 내려놓았다. 내가 왜 하필 너 같은 거한테 구두를 닦아? 영란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내가 왜 하필 너 같은 계집애의 구두를 닦아줘? 그와 동시에 은철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꿈치를 잡았던 손을 다 거두어 버렸다. 두 소녀의 감정은 서로 날카로워지면서 무섭게 얽혔다. 다음 순간 영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잔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삐죽대며 그대로 획 돌아가고 말겠지만 영란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은철이 앞에 오뚜기처럼 우뚝 서 있었다. 어서 닦아요. 영란은 계속 버티고 서 있다가 다시 구두발을 냉큼 올려놓으면서 거만한 목소리로 명령하듯이 외쳤다. 너무나 잔인하고 건방진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어서 닦으라는데 사람 왜 자꾸 쳐다봐? 영란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다시 튀어나왔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도전이었다.
은철은 그때까지도 영란의 새침한 얼굴을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쏘아보면서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영란이가 필사적으로 걸어오는 이 싸움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보통 애들 같으면 내가 왜 이 계집애의 구두를 닦아? 하고 보기 좋게 거절해버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은철이가 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도리어 지는 것이었다. 보통 애 같았으면 삐죽거리며 그대로 가버렸을 텐데 도리어 기가 살아서 달라붙는 영란이 투지를 꺾어버리려면 은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눈앞에 건방지게 내민 영란의 구두를 닦아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그래,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꾹 참고 이 구두를 묵묵히 닦아야 한다. 정말로 그렇다. 남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영란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비웃음을 나는 도리어 비웃어 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한 은철은 입술을 꼭 깨물면서 영란의 재촉을 달게 받아들였다. 왜 빨리 안 닦고 멍하니 앉아만 있는 거야? 닥지요. 은철은 순순히 대답하면서 영란의 구두에 솔질을 하기 시작했다. 잘 닦아요? 은철은 대답 대신 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다.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묵묵히 영란의 구두를 닦았다. 때를 빼고 약질을 하고 광을 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허술하지 않게 똑같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묵묵히 닦았다. 은철이가 구두를 닦는 동안 영란이 입가에는 승리자로서의 만족한 웃음이 연거푸 떠오르고 있었다. 자기 발밑에서 엉거주춤하게 앉아 묵묵히 자기의 구두를 닦고 있는 은철이의 모습이 약간 가엾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우쭐한 마음이 영란을 여왕과 같은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까지 것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별 수 있어? 돈을 벌려면 닦아야지. 별들이 있냐고. 은철이의 깊은 속을 알지도 못하고 영란은 은철이가 다만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비굴한 자식. 영란은 그처럼 자기에게 대들던 은철이가 단돈 50원을 벌려고 씩씩거리며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그런 노릇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간 불쌍하기도 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구두를 다 닦고 났을 때 영란은 거지에게 동량을 주는 셈으로 100원 한 장을 내주며 말했다. 거스르면 가져도 좋아. 그러나 은철은 묵묵히 50원을 거슬러 주면서 말했다. 안 가져도 좋아. 그 말에 영란은 힐끔 은철을 바라보다가 하는 수 없이 50원을 받았다. 아니 꾸어서 정말. 영란은 중얼거리면서 획 돌아서서 정류장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다. 은철은 입술을 꼭 깨문 채 또박또박 걸어가는 영란의 뒷모습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원망스런 음악 콩쿠르.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음악 콩쿠르의 날은 점점 가까워왔다. 그동안 은주는 오 선생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매일 남아서 음악 연습을 했다. 그러나 영란을 생각하면 동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가능하면 자기는 그만두고 영란 언니를 내보내달라고 여러 번 오 선생에게 말했으나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오 선생은 신이 나서 음악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아, 내가 무슨 병이라도 났으면. 은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차라리 자기가 병이라도 나서 콩쿠르에 나가지 못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영란이가 나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릴 수 있을까? 조금도 거짓 없이 은주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리기를 원했다. 아,
참기름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지? 은주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다. 참기름은 집에도 있지. 그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어머니가 알아눕기 전에 배탈이 날 때마다 잡수시던 참기름병이 선반에 놓여 있는 것을 은주는 문득 생각했다. 그걸 먹을까? 은주는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똘히 잠겨서 종로 4가까지 걸어왔다. 저녁이 가까운 무렵이었다. 전차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큰 길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어야 할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나오지 않았나? 은주는 은철이보다 먼저 집을 나오기 때문에 오빠가 아침에 일터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 오빠 안 나왔어요? 은주는 은철이 바로 옆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에게 물어보았다. 아, 나왔다가 조금 아까 들어갔어. 너희 어머니 병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아까 민구가 뛰어왔었어. 그러면서 소년은 은주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머니 병이? 은주는 깜짝 놀라며 동그래진 눈으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누가 불렀다. 야, 은주야! 민구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은주는 다급한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서며 민구를 불렀다. 응, 빨리 가봐. 아까 내가 신문을 받으러 신문사로 가려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너희 어머니 병에 갑자기. 그래서 은철이를 빨리 들여보내라고. 은철이는 바로 집으로 갔어. 어서 가봐라. 나도 신문을 답하는 대로 빨리 들어갈게. 민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은주는 정류장으로 다람쥐처럼 뛰어갔다. 은주는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불쑥 들었다. 어머니가 혹시 들어가신 건 아닐까? 그러한 불길한 생각이 검은 구름처럼 자꾸 은주의 마음속에 떠돌기 시작했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길게 늘어선 승객의 행렬은 좀처럼 빨리 줄어들지 않았다. 은주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두람동까지 뛰어가기로 결심하고 길다란 줄에서 빠져나왔다. 은주는 있는 힘을 다해 원남동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었다. 팔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은주는 총알처럼 뛰었다. 어머니, 어머니. 알아놓으신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한가롭게 학교에 갔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학교가 다 뭐야? 음악 연습이 다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창경궁 앞을 지나면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음악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러자 은주에게는 콩쿠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망스럽기만 했다. 영란 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머니, 조금만 더 살아계세요. 은주는 삼성교 다리를 허둥지둥 건너면서 눈물 가득한 얼굴로 신께 빌었다. 신이시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길을 걷는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모두 자기보다 행복해 보였다. 삼성교 기천가를 오른편으로 끼고 은주는 숨이 하늘에 닿을 듯 얼마 동안 달리다가 군데군데 방공호가 뻥뻥 뚫린 조그만 언덕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자기 집을 불현듯 바라보았다. 은주는 조그만 쪽문이 달린 판잣집 안의 컴컴한 방에 누워 계실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이는 자기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다. 은철 오빠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민구 오빠의 어머니도 오신 것 같지 않았다. 그저 판잣집 하나만 언덕 위에 덩그러게 있을 뿐이었다. 민군의 방공호 앞까지 다다랐을 때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언덕 위의 자기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은주는 다시금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자기 집 쪽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도 집 앞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아, 너무 조용하다. 집안이 너무 지나치게 조용한 것이 은주는 더더욱 무서웠다. 그래서 은주는 쪽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방문이 탁 열리면서 민구 어머니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아이고, 은주야! 그것은 항상 은주를 반기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은주의 몸뚱이를 와락 부여안으면서 뛰쳐나온 민구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은주야, 어머니가. 그 말에 은주는 내던져진 오뚜기처럼 서너 걸음 비틀거리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은주는 와락 달려들어 어머니의 뼈만 항상한 두 어깨를 흔들면서 무섭게 울어댔다. 은주야. 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울고 있던 은철이가 그렇게 외치면서 은주를 꽉 껴안았다. 네가 조금만 빨리 들어왔으면 10분만 빨리 들어왔으면 어머니를 뵐 수 있었을 것을. 은철은 흐느껴 울면서 은주가 늦게 들어온 것을 안타까워했다. 어머니는 계속 너를 찾으시면서 돌아가셨단다. 네 이름을 자꾸만 부르시면서. 어머니. 은주는 안타깝게 몸부림을 치면서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가 대답이 있을 리 만무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만 쓸데없는 음악 연습을 하느라고. 음악 콩쿠르가 은주는 정말로 원망스러웠다. 이리하여 두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룻밤을 꼬박 울음으로 새웠다.